디지털 프론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학균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쪽에서 노스아시아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에코 스트럭처라는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에코 스트럭처가 고객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슈나이더가 고객분들이 원하는 모든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슈나이더가 지금까지 그 장비, 하드웨어, 머신 쪽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디지털 회사로 변신하고 있고 그게 성공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제 중에서 저는 디지털 프린트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비즈니스 같은 변화의 요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IT도 같이 함께 변했고요. 그래서 한정된 경비 그리고 오퍼레이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요청 그리고 퍼포먼스 비저빌리티와 디시전 서포트를 많이 하고자 하는 요청들 그리고 어셋 리얼라이빌리티, 어베일러빌리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업 표준화에 대해서 특성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따라가라는 요청 거기에 맞춰서 IT도 함께 변화하였습니다. 즉 증강현실, 시뮬레이션, 인더스트리 산업 표준 프로토콜, 클라우드,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빅데이터와 어널리틱스 여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많이 보시던 장표죠. 1차, 2차, 3차, 4차. 3차에는 그 첫 번째 PLC인 스나이더 일렉트릭 모니터링도 나오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즈 CPS가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잡성과 생산성이 더욱더 늘어남에 따라서 CPS가 더욱더 중요시화될 것입니다. CPS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각각의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시스템이라고 믿어져 왔고 그렇게 구축되었던 시스템이 하나의 디지털 시스템, 즉 원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네임 지어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CPS의 정의입니다. 즉 현재까지는 각각의 생산 관리 시스템,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창고 관리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 실시간 SCM, 웨어라이즈 매니지먼트 각각의 개별적인 시스템들이 이제는 타이트하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그게 구축 가능하다는 게 바로 CPS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라는 정의가 참 애매합니다. 고객도 위에서는 C레벨에서는 4차 산업혁명 해라 그리고 디지털 포메이션이 뭐냐라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쉬울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즉 비즈니스와 오퍼레이션 간의 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은 디지털에 대한 욕구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 데이터의 확장성에 대한 욕구 그리고 산업 레귤레이션 관한 인더스트리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갭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항상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코 스트럭처를 고객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에너지와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해서 저희는 바로 에너지 오토메이션 위에 소프트웨어 분석을 얹음으로써 새로운 에코 스트럭처를 정의를 하고 바로 CPS가 하나의 싱글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IoT 이네이블된 아키텍처 플랫폼을 슈나이더가 제공을 함으로써 CPS 그리고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에 주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표준화 오퍼레이션 에피션시를 극대화시키고 어셋 유틸라이저를 극대화시키고
또 서플라이 체인을 극대화시키고 이 모든 IT 시스템들에 대해서 이런 프로덕트 OT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컨버전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은 바로 슈나이더가 제시하고 있고 그게 바로 그 정답은 에코스트럭처 플랜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많이 보아하셨던데요. 슈나이더는 현재 OT에서 IT 쪽으로 계속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IT 회사들은 OT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접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향후 뭐 좋은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슈나이더가 이렇게 IT부터 OT까지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산업군에 대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한 모든 컨버전스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은 슈나이더가 그 중에 굉장히 앞서가는 회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데이터 아키텍처 이거는 슈나이더가 지금 현재 IT/OT 컨버전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즉 IoT도 결국은 IoT를 기반으로 해서 액션을 취하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넥트 프로토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즉 여러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그 데이터를 모든 레벨에서 컬렉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를 어널라이즈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널라이즈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 이런 영역의 모든 솔루션을 누가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슈나이더의 에코스트럭처 플랜트가 정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림인데요. 그래서 비즈니스와 오퍼레이션 간의 오작교 같은데 약간 이런 것들을 실제 고객들에 대해서 리얼 밸류를 가지고서 고객의 미닝풀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어드밴스 어널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단지 데이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어드밴스드 위스톰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슈나이더 에코스트럭처의 메시지입니다. 즉 아까 봤던 이런 루프를 가지고서 저희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에코스트럭처 플랜트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요, 에코스트럭처 플랜트의 기본은 바로 고객들에게 유니크한 밸류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이프티 앤 시큐리티. 오늘 맨 마지막 시간에 이 규칙을 가지고서 저희 팀원분께서 한번 발표를 또 해주실 거고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어셋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셋을 옵티마이즈 함으로써 매니지먼트 할 수 있고 또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기반으로 해서 어셋을 잘 보정할 수 있고요. 그 기반으로 해서 바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품질 관리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성과 더불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모든 스테이지의 이발루에이션을 진정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밸류체인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다는 게 저는 그 기반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단계인데요. 어드밴스드 DMS, 또 DCS, PLC, 각 스카다 그리고 각 센서와 커넥티드 프로덕트에 대해서 모든 것들의 커넥트를 제공을 합니다. 슈나이더 에코스트럭처 플랜트는요.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프로세스 데이터에 대해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관리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관리되기 힘들었던 이런 데이터들도 함께 저장하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슈나이더 자체의 스페시픽한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을 같이 라이브러리성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그 폴트 다이거널 분석, 페일러 분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이고 늘 그 기반의 머신러닝 제품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현재까지는 분석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함께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크플로우와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엔드 투 엔드 솔루션으로 제공이 가능하고요. 단지 슈나이드만 컨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을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습니다. 많이 보셨을 그림 같으세요. 어셋 옵티마이제이션의 핵심은 엔터프라이즈 APM인데요. 이 실선은 여기 이 부분은 너무 작은 비용으로 메인테인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부분. 즉 그래서 코스트는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실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코스트가 발생을 하고 적은 코스트가 발생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리스크 베이스드,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죠. RBM이라고 그러는데 리스크 베이스 메인터스에서 최적화된 고를 찾고자 하는 게 바로 엔터프라이즈 APM의 핵심입니다. 즉 모든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으로써 인사이트로부터 데이터로부터 리스크를 봄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모델을 찾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자주 변하는 규제 같은 것에 대해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스트 프랙티스와 그다음에 디시전 메이킹을 함께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봤던 그 전문가 시스템 비슷한 날리지 쉐어가 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ROA를 맥시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러닝이 가능함으로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공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옵티멀한 코스트가 뭔지 함께 찾아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장 1단계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수동적인 대체 아니면은 시간별로 아니면은 사용별로 해서의 적절한 대체. 두 번째로는 과거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통계학적인 모델 그리고 트렌드에 관련해서의 히스토리컬 모델로 해서 통계 프로그램을 적용한 이런 메인터넌스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에코스트럭처는 이 다음 단계를 의미합니다. 즉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과 API를 가지고서 현재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미래 예측 시스템을 구현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머신러닝 그 위에 약간 AI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어셋을, 어떤 센서를 적절하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간혹 물어보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그런데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여기까지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전 그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처방 그 초기 단계의 AI까지는 구현이 가능하고요. 이러이러한 경우일 때는 이런 센서를 압력을 높여주세요. 이런 것들에 약간의 AI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셋 매니지먼트의 4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상호 운영서, 어셋 모델링, 그리고 시각화 분석, 그리고 분석. 여기 APM은 이 4가지에 대해서 이 레드박스에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즉 컨트롤 인포메이션 부분, 그리고 어셋 퍼포먼스 부분, 그리고 오퍼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을 최적함으로써 그리고 지금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여기에 대해서 적용함으로써 더 추가적으로 해서 상호 운영성 및 어셋 모델링을 다시 한번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하시고 좀 더 고민을 하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실제 설비의 모든 부분을 더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현재 이거는 이제 예측 성숙도 피라미드라고 해서요. 현재는 고장이 나면 달려가는 수동적인 모델. 두 번째는 어떤 사용량을 정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하거나 엔진오일 3,000km 타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 정비. 그리고 여기까지가 현재 CBM이라고 해서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터넌스인데 어떤 시나리오를 정해 가지고서 압력과 온도가 제곱이 어쩌고 했을 때 통계학적인 모델을 해서
프로그램 로직을 짠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메인터넌스였다 하면은 저희는 그 API, 즉 어드밴스드 패턴 리코그니션 그리고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임계치를 정하지 않고 현재 추세가 과거 대비해서 이렇게 나쁜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지 정비, 그리고 더 나아가서 RCM이라고 하죠. 안정성이 최우선이라는 프라이어티를 주고서, 혹은 RBM이라고 합니다. 리스크 베이스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가 리스크고 리얼라이빌리티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기에 대해서 AI를 약간 가미한 이 부분을 저희는 그 APM의 그 최고 화두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에코 스트럭처가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표가 간단하게 하나의 장표지만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그 머신러닝을 위해서 아니면 학습을 위해서의 데이터의 크기이고요. 그다음에 윗부분은 그 데이터의 정확도입니다. 예측 정확도입니다. 그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주사위를 100번 던지냐 10,000번 던지자 했을 때 10,000번 던지면 6분의 1로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 각각의 선이 알고리즘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알고리즘이 처음에 적은 데이터에 대한 알고리즘이 중요하지만은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은 알고리즘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정확도가 어떤 수준에 수렴을 하더라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즉 데이터 양이 알고리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알고리즘 데이터 양이 좋은 데이터가 있고 나쁜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좋은 데이터에 뿐만 아니라 나쁜 데이터까지 같이 모든 것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데이터 양이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쁜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이터 인사이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흔히들 한 75% 이상 정도가 리소스하고 시간하고 인력이 75%가 데이터의 연결, 그리고 데이터의 그다음에 준비, 그리고 데이터의 클린징에 75% 이상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인력 투자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데이터 퀄리티, 컨시스턴시가 일치하지 않고 데이터가 빈칸이 많다던가 아니면은 가상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던가 여기에 대해서 골라내 가지고 그거를 고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당하지 않은 데이터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예측을 위해 사용하겠는지 고르는 작업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서 간의 단절,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어떤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아니면 잘못 내리든지, 그리고 그 분석 스텝들이 약간의 그 경험 부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데이터 인사이트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떤 시간이 오면은 제가 한번 길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까 API 잠깐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데이터들이 사용자들이 이런 어떤 것들은 증가를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통계 기법 사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온일 때는 스위치 온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 분포, 그리고 오프일 때 이런 분포.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잘못된 현상을 클러스터링 해주는 거죠.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예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현상이라고 인지를 시켜주고 이 부분이 향후에도 발생을 하면은, 즉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룰을 만들고 패턴을 만들어서 여기는 잘못된 환경이다, 잘못된 추세이다라고 말해주는 게 바로 어드밴스드 패턴 리코그니션입니다. 두 번째로는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머신러닝 기법은 슈퍼바이저드 모드가 있고 언슈퍼바이저드 모드가 있는데요. 슈퍼바이저드 모드는 답을 주는 거, 그러니까 문제와 답을 같이 주는 거, 그리고 언슈퍼바이저드는 문제만 주고 있는 것들, 즉 문제와 답을 같이 주고서 이런 문제일 경우에는 스크래치다, 이런 문제에서는 균열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비슷한
왔을 경우에는 균열 현상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정답을 모르는 경우는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클러스터링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 그룹은 엑스퍼트나 아니면은 그 현업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데이터는 약간의 균열 현상이다라고 레벨링을 해주고 향후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 예측 가능하게끔 이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같이 혼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데이터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어, 정답 알고 있어. 이 데이터는 정답을 모르겠으면 같이 활용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어프로치는 간단합니다. 결국은 인계치 밖에 있는 건 현재도 CBN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얼럿이 가능하고요. 하지만은 인계치 내에서 아까와 같이 이렇게 내가 예측을 APR이나 아니면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파란색,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이 약간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파란색에서 어떤 편차가 두 개의 편차가 특정 몇 프로 이상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얼럿을 주게 되는 이런 그 간단한 방법론을 가지고서 시작됐습니다. 결국은 인계치 내에서 이런 편차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거는 잘못 동작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할 수 있고 잘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용어를 미탐, 오탐, 정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 오탐 이게 정상일 확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다시 얘기 나오겠지만은 ROI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확도가 얼마나 돼? 이거 정확도하면 우리가 얼마를 줄일 수 있어? 라는 대답을 했을 때 제일 어려운 프로젝트가 바로 데이터 인사이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말하고 싶은 게 이런 정확도가 오탐일 확률도 있고 혹은 미탐일 확률도 있지만은 밸류를 더 보라고 고객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한번 이런 것들이 미탐이고 잘못 달려가서 정상인데 왜 우리 달려보냈어라고 화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이런 것들 아니면은 10번 중에 4번이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 대해서 큰일 날 뻔했어 라고 하는 밸류를 보셨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즉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언스킬을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고 이퀴먼트 페일리어를 막을 수 있고 메인테넌 코스트를 리듀스할 수 있고 세이프티를 증가할 수 있고 유틸라이제이션, 이퀴먼트 라이프를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언더 퍼포밍 하고 있는 어셋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말들이 써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인계치 내에서 발생하지 우리가 평소에 달려가지 않은 이런 그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얼마나 발생을 할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지가 저는 키 포인트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슈나이더는 그래서 엔드투엔드 솔루션으로 모든 소프트웨어와 어널리틱스 관련된 그리고 라이브러리, 장비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패턴을 리코그니션하고 결국은 얼리 디텍션을 해서 고객분들에게 달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패턴 리코그니션 머신러닝 기반의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히스토리컬 데이터 라이브러리, 슈나이더 자체의, 그리고 계속적인 리얼타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그리고 히스토리컬 노멀 데이터에 대해서 얼럿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퀴먼트 프로그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그 트래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 원인이 뭔지, 이 압력이 높아진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현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잠깐 AI 얘기를 했는데요. 이 머신러닝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려면은 한 번 학습을 시키고 데이터 프로젝트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즉 한 달 전에 데이터 모델링을 확립을 했더라도 그 데이터를 과거 한 달간 다시 한번 학습을 한번 돌려봅니다. 계속적으로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맞는지,
맞지 않는지 계속적으로 돌려봐 가지고서 이게 정말로 맞는구나라고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통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각각의 이게 알고리즘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현재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이 트레이닝이 가능한 건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오토마틱하게 가능합니다. 즉 최적의 베스트 모델을 쉽게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널리티스 프로세스 플랫폼의 이그젠플입니다. 즉 PLC, DCS, 스카다에서 많이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온라인 프로세서 데이터들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유무형의 데이터들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머신러닝과 여러 가지 룰 그리고 API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널라이저 시스템 그리고 워크오더, 워크플로우 그다음에 SMS를 같이 보낼 수 있는 얼럿 시스템 아울러서 이 모든 비주얼라이제이션 및 대시보드를 함께 제공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까의 같은 얘기인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의 모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아니면은 한꺼번에 토탈 솔루션을 함께 제공이 가능합니다. 즉 고객이 이거 전부 함께 쓰고 싶어 혹은 나는 이 부분만 쓰고 싶어 아니면은 우리 맥시모 시스템에 연결해줘 라고 개별적인 것들을 함께 플러그인 형식으로 같이 제공이 가능한 거죠. 아울러서 저희는 클라우드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클라우드가 아무래도 그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그래도 약간 거부감은 좀 여전히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만약에 클라우드와 연결됐다 하면 외부는 많이 하고 계세요. 외국에서는요. 그래서 컴프레서나 이런 터빈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 엔지니어들이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고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메인테너스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람 어드바이저를 함께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 스페어 같은 게 약간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하면 이거를 같이 줘서 함께 구매하는 프로세스 같이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어셋 얼라이빌리티와 퍼포먼스를 우리 슈나이더의 기술력과 엔지니어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할 수 있죠. 또 필요하다면 우리 파트너와 서브 서프라이더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 시스템을 가지고서 발견해낸 사례이고요. 연소 터빈 컴퓨전에 대해서 블레이드 패스가 온도가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을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인계치 내에서요. 이 패턴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먼저 얼리 워닝을 준 사례입니다. 즉 그래서 터빈이 좀 더 큰 데미지를 입기 전에 먼저 발견할 세 가지의 데미지를 발생을 해서 그래서 예상하는 1.5 밀리언 달러를 저축할 수 있었다라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터빈 진동에 대해서의 발생 사례인데요. 한 차례 정전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정전 발생한 다음에 약간의 유닛이 다시 재스타트를 했는데 바이브레이션이 이상하게 예전하고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즉 그래서 그게 엔지니어링과 플랜트에 노티파이 되었고요. 결국은 유닛을 이제 그걸 빼내 가지고서 점검을 해보니까 약간의 프로 스틸 슬리브가 하반부가 약간 깨졌다. 그래서 블레이드랑 닿았더라. 이렇게 해서 아니었었으면은 약간의 큰 손실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TMC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각각의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개별적인 거 혹은 그룹핑하게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모든 데이터가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넣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이거를 4차 산업혁명이 뭐야? 이거는 이 ROI에 나와라고 했을 때 저랑 데이터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다른 고객분들이 그 고객분들에게 물어봤었어요.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라고 나왔을 때 그 고객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좀 약간 좀 상투적인 말인데 왜 그러냐면 내가 시작하지 않고서 이거를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작게라도 시작하십시오. 즉
하드웨어 가격도 싸지고 알고리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있습니다.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고 단지 여러분들의 목표가 뭔지만 제공해주면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찾기 시작할 수 있다면은 저희 슈나이더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